2024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개한 이 영상. 전 세계가 놀랍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214년 전 직조공들이 기계를 부쉈던 그 이유가 2025년 다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된다. 1811년 영국 노팅엄. 밤마다 기계 파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드 러드라는 이름으로 뭉친 직조공들. 그들은 기계를 부수는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0시간씩 일하던 숙련공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체한 건 기계 한 대와 경험 없는 저임금 노동자. 그들이 부순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앗아간 시스템이었죠. 2025년 우리는 그들을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틀라스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급여도 휴가도 불평도 없이 연봉이 1,400만 원이란 기사도 받습니다. 이 숫자로 보는 현실. MIT 연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제조업 일자리 200만 개 감소. 그중 67%가 자동화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932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일자리가 줄었나요? 아니, 전체 실업률은 그대로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문제는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겼느냐입니다. 숙련 중간 일자리는 사라지고 단순 저임금 일자리와 고급 기술직이 증가했습니다. 결과는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3. 왜 우리는 두려운가? 러다이트 운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술 발전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인쇄술은 필경사를 사라지게 했지만 지식을 민주화했습니다. 컴퓨터는 타자수를 사라지게 했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죠. 그런데 왜 이번엔 다르게 느껴질까요? 첫째, 속도입니다. 과거 50년 걸린 변화가 5년 만에 일어납니다. 둘째, 범위입니다. 육체 노동뿐 아니라 지식 노동까지 대체됩니다. 셋째, 대안입니다. 새 일자리 창출 속도가 소멸 속도보다 느립니다. 과거엔 전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 아들은 공장 노동자. 지금은 어제 트럭 운전사였던 사람이 오늘 AI 엔지니어 될 수 없습니다. 4. 그들의 선택, 우리의 선택. 러다이트들은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교수형, 추방, 투옥. 역사는 그들을 패배자로 기록했죠. 그런데 50년 후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1833년 공장법, 아동 노동 제한 1847년 10시간, 노동법, 1871년 노동조합 합법화. 러다이트는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 덕분에 기술 발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회가 고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025년 우리 앞에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러다이트처럼 저항하다 패배할 것인가, 무기력하게 수용하다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길을 찾을 것인가. 세 번째 길이 뭘까요? 5공존의 해법. 네덜란드 필립스 공장. 2019년 로봇 300대 도입 계획 발표. 노동조합은 파업 대신 협상을 택했습니다. 협상 결과 로봇 도입은 허용하되 3년 재교육 프로그램 필수. 단순 작업자를 로봇 관리 기술자로 전환. 급여는 기존 수준 유지. 정리해고 없음. 결과 2023년 기준 생산성 40% 상승, 고용 유지율 94%, 노동자 만족도 전년 대비 상승. 25년차 조립공의 말입니다. 로봇이 제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제 허리를 지켜줬어요. 일본 환학,
세계 최대 로봇 제조사. 그들의 모토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로봇이입니다. 위험한 용접, 무거운 운반은 로봇이, 품질 검수, 공정 개선은 인간이. 결과 산업재해율 80% 감소, 제품 불량률 60% 감소, 숙련공이 정년까지 근무 가능. 현대차 울산 공장 스마트 팩토리, 협업 로봇 코봇 도입. 사람과 나란히 일하는 로봇입니다. 무거운 부품은 로봇이 들어올리고 정밀한 조립은 사람이 완성합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의 말입니다. 20년 전엔 허리 디스크로 3명 중 1명이 수술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6기업이 해야 할 것. 기업 경영자분들께 드리는 3가지 제안입니다. 첫째, 단기 효율이 아닌 장기 생태계를 보십시오. 로봇 도입 후 대량 해고한 어기업과 재교육에 투자한 비기업. 5년 후 어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 품질 문제, 브랜드 이미지 추락. 비기업은 충성도 높은 기술 인력, 안정적 생산, ESG 평가 상승. 독일 지멘스는 재교육에 매년 매출의 1.5%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유럽 제조업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익 공유 시스템입니다. 생산성 증가로 이익이 증가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 교육과 처우 개선에 재투자하십시오.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 후 성과급 10% 인상.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연 1만 명을 교육합니다. 셋째, 휴먼 터치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공감, 창의성, 맥락 이해. 일본 료칸 전통 여관은 로봇을 도입했다가 2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온기를 원하는 고객 불만. 기술과 인간미의 균형점을 찾으십시오. 7. 노동자가 해야 할 것. 노동자 여러분께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기계를 부수는 것만으론 답이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단순 반복 업무는 90% 자동화 위험, 창의적 문제 해결 업무는 4%, 이미 시작된 변화들, 트럭 운전은 자율주행 테스트 중, 콜센터 상담은 AI 챗봇 대체 진행, 단순 번역은 챗GPT가 처리. 하지만 이건 절망이 아닌 준비의 신호입니다. 3가지 생존 전략. 첫째, 평생학습 마인드. 45세 택시기사가 3년 코딩 교육 후 자율주행 데이터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52세 은행원이 AI 금융 상담 전문가로 전환했습니다.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확보입니다. 둘째, 소프트 스킬 강화. AI는 데이터 처리는 잘하지만 팀워크, 설득, 협상, 감정 노동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셋째, 집단적 목소리. 미국 할리우드 작가 파업은 AI 사용 지침 명시를 쟁취했습니다. 프랑스 우버 배달원은 알고리즘 평가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8.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것. 하지만 개인과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직 지원 시스템.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해고는 쉽게, 대신 실업급여 80% 지급 2년간. 무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결과 실업률 5% 이하 유지. 노동시장 유연성 세계 1위. 국민 행복지수 상위권. 둘째, 교육혁명. 지금의 교육은 정답 찾기, 암기, 순종. 미래의 교육은 질문 만들기, 창의성, 협업이어야 합니다. 핀란드는 2016년부터 주제 중심 교육, 수학, 과학, 예술 융합 프로젝트로 AI 시대 대비 문제 해결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기본소득 실험. 찬반이 갈리지만
실험은 진행 중입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017년부터 2018년 2,000명에게 월 560유로. 결과는 정신건강 개선, 창업 증가.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월 500달러 지급. 결과는 정규직 취업률 12% 상승.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전환기 안전망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ACT9 아름다운 미래는 가능하다.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2045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 오전 7시 AI가 제 건강 데이터 분석해서 오늘 필요한 영양식단 준비해 놨네요. 오전 9시 출근. 제 일은 로봇 협업 디자이너. 로봇이 잘 만들게 공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오후 2시 단순 작업은 로봇이 다 처리해서 주 4일만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오후 4시 일찍 퇴근해서 아이 학교 행사 참석. 과거 부모들은 이럴 시간이 없었다죠? 이 미래에서는 로봇이 위험하고 지루한 일 처리. 인간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 생산성 증가로 노동시간 감소. 여유 시간을 교육, 예술, 가족, 공동체에 투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주 4일제 실험 성공. 생산성 유지. 뉴질랜드 대기업들 주 4일제 도입. 한국 주 52시간제 다음 단계 논의 중.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주 6일 하루 12시간 노동. 50년 전 우리 부모님은 주 6일 하루 10시간 노동. 지금 우리는 주 5일 하루 8시간. 미래 우리 아이들은 주 4일 하루 6시간. 기술 발전은 원래 이래야 합니다. ACT10 함께 만드는 결말. 러다이트들이 진짜 두려워한 건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존엄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건 일자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2025년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산성 증가의 과실은 누가 가져가는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존엄은 누가 지키는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노동자는 저항이 아닌 적응과 연대를, 정부는 방치가 아닌 적극적 전환 지원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효율만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틀라스가 춤출 때 노동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로봇이 일할 때 인간은 더 인간다워지는 세상. 214년 전 러다이트들이 던진 질문.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들에게 없던 것이 있으니까요. 214년의 배움.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 엔딩. 기술은 중립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러다이트의 망치를 들 것인가, 공존의 손을 내밀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